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안과 저는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이고요.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혹시 이런 영화 제목 들어보셨나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을 아시는 분은 아마 저랑 동시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은 뇌졸중의 신호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아마 눈으로 먼저 왔다면은 아마 눈이 먼저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나타나는 뇌졸중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겨울철이죠. 겨울철은 특히나 우리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압이 올라가기 쉽기 때문에 특히 혈압이 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겨울철일수록 뇌졸중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알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도 자료긴 한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1%가 장애를 앓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매년 이제 한 8만 분 정도가 이제 장애 등록을 신규로 하고 계십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이 장애 비율에서 지체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 세 가지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싶을지 몰라도 3대 장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각장애는 빈번하고 또 흔하고 또 자주 우리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65세 이제 고령 인구에서 등록 장애인 비율을 보시면은요. 뇌병변과 시각장애 여기 이제 요 회색 그래프고요. 요 노란색 그래프인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지체를 빼면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난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생긴 난청이 가장 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시각장애가 굉장히 흔하다는 이유,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각장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짐작하면은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의 곧 인구는 2030년에는 한 25%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요. 2050년에는 저희가 한 인구의 40% 가까이가 65세 고령 인구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은 제일 큰 문제가 고령 인구에서 치매 또는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뇌 질환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한 5%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노출돼 있고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한 40% 됐을 때 또 그중에 5% 정도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면은 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뇌 기능이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허열,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이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 또 고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거기서 찌꺼기들이 차고 그게 이제 이 벽을 막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럼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신경 조직이 죽게 됩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약해지면서 그 약해진 혈관을 통해서 피가 밖으로 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흔한데 주로는 뇌 경색이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뇌 조직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거나 하면은 뇌는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뼈나 이런 데들은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은 이게 사는데 신경 조직은 특징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한번 막히든지 손상이 돼서 그게 되면은 그 누적이 되고 다시 원래대로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보시면요. 뇌는 우리 몸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하는 기관이죠. 뇌 전체를 움직이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호문클러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얼굴, 그다음에 손, 이렇게 혀 이런 감각, 운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은 뇌졸중이 오시면은요. 다른 데보다 이제 손 뭐 마비 또 얼굴 감각 이상 이런 것도 많이 올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얼굴 표정이나 손같이 예민한 부분을 관장하는 부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뇌졸중이 있는 환자분들 회진을 가면은 선생님 이렇게 얼굴 감각이 좀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손의 감각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런 특정 부위의 감각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넓게 뇌에서 기능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재밌는데요. 뇌졸중을 기억하는데 쉽게 말하면 be fast
be fast. 빨리 움직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균형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질어질하거나 이제 뭐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밸런스. 그다음에 F는 이제 페이스입니다. 만약 얼굴이 안면마비가 있을 경우에 한쪽이 이렇게 안면마비 때문에 주저앉을 때. 그다음에 A는 arm입니다. 팔이 힘이 없을 때, 갑자기 팔이 힘이 없어지고 물건을 탁 떨어뜨릴 때 있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S는 speech. 그러니까 우리가 slurred speech를 해가지고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뭔가 발음이 혀가 꼬이고 어눌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T, be fast의 T는 우리가 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연락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뇌졸중에서 뇌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간 내에 빨리 다시 한번 피가 통할 수 있도록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911에 전화해서 빨리 앰뷸런스 불러라. 그래서 be fast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E가 있습니다. BE에서 E가 바로 눈 증상 I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눈으로 나타날 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이 실제로 안과에 왔다가 뇌졸중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응급실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뇌는 기본적으로 뭐 전두엽, 그다음에 후두엽, 측두엽 이런 여러 가지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같은 경우 판단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후두엽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우리가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다음에 손해가 있고요. 손해는 균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측두엽, 마루엽 있는데 측두엽은 보통 기억력, 여기는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결국은 눈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일 뿐이고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요 시신경, 마치 전선입니다. 전선을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 시각 피질입니다. 뇌로 도달돼서 뇌에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인지하고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강아지구나 이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눈이 멀쩡하더라도 이 최종 목적지인 뇌가 이 후두엽이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 뭔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후두엽이나 뇌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막히든지 그러면은 이 후두엽에 피가 안 통하고 망가지고 결국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뇌졸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각 증상은 가장 흔한 것은 보통 두 가지. 하나는 복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시야 이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선생님, 어제 갑자기 오른쪽 절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괜찮네요. 이거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선생님 갑자기 둘로 보여요.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생존자들 가운데 60%는 이런 시각장애를 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기 때문에 이런 시각장애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뇌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이렇게 파란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CPG로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눈을 움직이는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혈관 장애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시가 있고 시야장애가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시를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오른쪽 눈이 바깥을 봐야 되는데 이쪽 눈은 바깥을 보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이 바깥으로 안 가죠. 그러면 오른쪽 볼 때 물체가 둘로 보이겠죠. 이게 6번 뇌신경 마비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눈 바깥을 보는데 왼쪽 눈이 따라서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볼 때도 복시로 보이고 또 왼쪽 볼 때도 왼눈을 바깥을 보고 있는데 오른 눈이 안으로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요 눈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중뇌 쪽에 뇌용색이 오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눈이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두 눈이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후두엽 쪽에 이상이 생기면은요, 이 부분은 눈으로 해서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해석하고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는데요.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양옆으로도 이렇게 되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뇌경색이 와서 시야가 좁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요 앞밖에 못 본다고, 요 파란색밖에 못 본다면은 주변에서 오는 사람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못 보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뇌에 의한 시야 이상은 두 눈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선생님, 어저께 시야가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깜빡깜빡 안 보여서 했을 때 제가 반드시 여쭤보는 게요. 한눈의 문제인가요? 두 눈의 문제 꼭 여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눈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뇌 이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 눈의 이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증상이 있을 때 한눈씩 가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시청자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만약에 시야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먼저 재빨리 한눈씩 가려보는 겁니다. 가려봐 가지고 이게 한눈의 문제인지 두 눈의 문제인지 그것만 의사한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왜 두 눈의 이상이 같이 생기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에서 들어온 정보는 각각 이 뇌의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오른 눈이 있고요. 보시면 오른 눈에서 이 바깥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이렇게 시각경로를 따라서 동측의 뇌로 가고요. 또 요 코 쪽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반대쪽으로 꺾어지면서 반대쪽 뇌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 뇌에 이상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 시야에 같은 쪽이 동시에 이상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은 왼쪽 시야가 망가지는데요. 오른쪽을 가려도 왼쪽 시야가 이상하고 이쪽을 해도 왼쪽 시야가 이상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동측 반맹이 옵니다. 그래서 동측 반맹이라는데 이런 시야 이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눈의 시야 이상이 같이 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차가 오고 있는데 반에 가려 보이면 차를 못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쭉 따라가면서 봐야 되는데 반에 가려 보이니까 줄을 못 바꾸든지 줄을 따라서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가다가 차를 못 봐서 굉장히 위험에 빠지시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야 이상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족이 있으면은요, 가족이랑 이렇게 같이 의자에 마주 앉아 봅니다. 마주 앉아 봐서 각각 서로 같은 눈을 가리고서 이렇게 서로 보이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은 이게 손가락이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바깥쪽 시야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대면 시야법이라 하는데, 가족이랑 같이 한 눈을 가리고 서로 같은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보면서 내 시야는 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오늘 한번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으로 안과에 오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저희 환자들의 예인데요. 일과성 시력 소실로 내원한 7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하루 전부터 오른쪽 눈이 이렇게 가운데가 검맣게 안 보이는 증상, 한 5분 정도 안 보이는 증상이 한 3차례 반복됐다 합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아침은 멀쩡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시력도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번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왼쪽 가슴이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 어제부터 계속. 그럼 여러분들 뭘 의심하겠나요? 당연히 우리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해야겠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 뭘 의심해야겠나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뇌경색을 의심을 해야겠죠. 뇌졸중.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쥐어짠 듯이 아프고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아마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라도 이거는 뭔가 응급실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과성으로 눈이 검게 안 보였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 양성 별거 아닐까요? 아니면 또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답을 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이 재밌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ollow the Guideline인데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이드라인 좀 지키세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이드라인 안 따르면은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과성으로 눈이 안 보이고 일과성으로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환자들한테 영상 검사를 찍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뇌 혈관, 눈에 있는 혈관이죠.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던 아니면 일과성 시야 손상이 있었던지를 보니까 30% 정도에서 뇌에 뇌경색이 같이 있더라. 이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National Stroke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뇌졸중 학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회에서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일과성으로 시력 또는 시야 소실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로 그날 의사를 먼저 보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의사가 이거는 뇌에 뭔가 혈액의 안 통에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면은 당일날 응급실로 가고 그리고 하루 이내에 영상검사 MRI를 찍어봐라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 스트로크 학회, 뇌졸중 학회의 권장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분은 저희가 영상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목에서 뇌로 가는 동맥입니다. 동맥인데 왼쪽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안 보였던 쪽이 오른쪽인데요. 이쪽 동맥은 아주 심각하게 거의 90% 가까이가 막혀있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스텐트를 했습니다. 스텐트를 하고서 넓어져서 다시 혈액이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맥이 막히신 거죠. 막혀가지고 이렇게 안 보였던 증상이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놔두면 사실은 눈이 안 보이는 걸 떠나서 나중에 이 혈전들이 뇌로 가면은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일과성 시야 이상으로 내원한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3일 전쯤 오후 2시 정도에 이렇게 오른쪽 반이 뭔가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돼 있었고요. 이분은 당뇨, 혈압도 다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갑자기 뭔가 시야가 안 보이니까 안 좋으니까 안과에 갔었는데 안과에서는 이제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었고 눈은 문제가 없네요. 이런 증상을 듣고서 퇴원했던 분이신데요. 사실은 이분은 며칠 뒤에 응급실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응급실 왔는데 뇌졸중이 발견돼서 여기 보시면은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졸중 부위인데요. 이 뇌졸중으로 해서 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먼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뭔가 이게 눈이 깜빡깜빡 안 보였을 때 이미 뇌 혈관에서 뭔가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했기 때문에 이런 전조증이 나타났던 거고 결국 이것이 뇌졸중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거는 B, fast 그 중에 우리가 이제 E는 I, 눈 증상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 이런 눈 증상이 되게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중심이 안 보인다는 분들도 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반이 안 보인다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증상이. 어떤 분들은 커튼 친 것처럼 위에서부터 반이 안 보여요.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에 바깥쪽부터 안 보였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체 시야가 그냥 회색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체가 밖에서 점점 검은 커튼이 밖에서부터 점점 좁아집니다라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야에 얼룩덜룩한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 어떠한 이게 시야 이상이, 시각 증상이 반드시 뇌졸중을 시사하고 어떤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지어는 그 안구 편두통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요. 젊으신 분들 우리가 편두통이 있을 때 시각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편두통이 있기 보통은 이제 먼저 눈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다 편두통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시각 전조라고 하는데 보통 증상은 이렇게 깨진 유리 같은 증상, 깨진 유리가 시야에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지그재그하는 어떤 갈라지는 선이 있거나 빛이 번져 보이거나 이런 게 눈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두통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편두통의 시각 전조라고 합니다. 보통은 시각 전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한테 이제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재미난 것은 이런 시각 전조 증상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오는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편두통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시각 증상이 뇌졸중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65세 이상의 고령에 또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예전에 편두통을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두통과 비슷하게 뭔가 지그재그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려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편두통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난 보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양성 시각 증상,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처럼 번쩍번쩍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양쪽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라.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가끔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제가 어떠한 시각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가려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번쩍일 수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만큼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 위험인자가 있는지 또 내가 만약에 운동할 때는 산소 요구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 때 그럴 때마다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뭔가 혈관이 좁아져서 산소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어떨 때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꼼꼼히 물어보고 그걸 체크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제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혈압 당뇨가 있으셨고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일시적으로 선생님 어저께 제가 바깥에 이제 꽃을 봤는데 일시적으로 꽃이 다 색깔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흑백으로 보였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이렇게 오신 분이신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색깔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하나도 없는 것도 역시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시야 검사해 보니까 반맹이 보이시죠? 이렇게 반맹. 정확히 반이 안 보이시는 반맹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난 보고입니다. 어크로마토시라는 것은 우리가 색각 이상입니다.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어크로마토시라 하는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는 색각 이상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되뇌 기인성 색각 이상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색각 이상하면은 흔히들 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선천적인 색각 이상이 없는데 내가 고령인데 내가 당뇨 혈압이 있는데 갑자기 색각이 이상하게 안 보였다 싶으면은 그것도 역시 후두엽적으로 해서 뭔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재밌는 증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사물의 앞뒤가 뒤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천장이 밑에 있고 탁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바뀐 것 같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체가 거꾸로 쓴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비주얼 알레세제라는데요. 손에 있죠. 손에 쪽으로 피가 안 통하면은 이 위치 감각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의 역할은 뭔가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고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밀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손의 쪽으로 피가 안 통하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 위치 감각이 이상하는 어떤 바뀌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뇌졸중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뭐랄까 청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니까 내가 반이 안 보이니까 밖에서 오는 물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청각에 의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청각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보청기를 반드시 끼시는 게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이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의 중심을 그어 보세요 하면은 중심을 딱 가운데 그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쪽 반을 이제 반 말고 보이는 반에서 또 반을 이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가끔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한쪽으로 몸이 쏠린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는 보호자분들과 같이 동행하실 때 보호자분들은 반드시 이제 안 보이는 쪽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팔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자분들, 어르신들이 이제 주변에 사람으로부터 안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이 온 다음에 반맥이 오면은 젊으신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독서죠, 독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줄이 틀리니까 이게 못 따라가니까 아니면 줄을 바꿀 때 반이 안 보이시니까 줄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이쪽 아래쪽이 헷갈리시니까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걸 타이코스코피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이게 줄이가 있어서 요 선으로 해서 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줄을 안 틀리고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33세 제 환자분이신데 갑자기 보행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혈관 기형이 있으셔서 젊은 나이시에 불구하고 뇌출혈이 오셨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이건 치료를 해서 치료를 멈추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환자분은 반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 반맹이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제 부딪힌다고 해서 오셨던 경우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안 보이는 쪽을 사람들을 좀 안 부딪히게 하려면은 그쪽을 시야를 좀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렌즈를 끼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펠리 렌즈라 합니다. 이 렌즈를 이렇게 위아래 붙이면은 우리가 앞을 볼 때는 요 렌즈 사이로 앞을 보고 왼쪽을 볼 때는요. 저희가 시선을 위아래로 옮기면은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요 프리즘이 빛을 꺾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프리즘이 꺾인 쪽으로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요 시야가 요 정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우리가 얼른 알아채고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렌즈를 이제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되게 참 존경스러운 게 열심히 정말 공부하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에 불구하고 계속 법학도 공부하시고 했던 분이신데요. 이 공부할 때 불편하다. 이 책을 읽을 때 특히나 이제 줄 바꾸는 게 힘들다. 이 왼쪽 반이 안 보이시니까 책을 쭉 읽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줄이 쳐 있는 독서 카드를 처방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반이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글씨가 크면은 이 시야에 다 글씨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셔서 너무 힘들다, 시험 보기가 힘들다 하셔 가지고 그때 처방해 드린 거는 이제 요런 겁니다. 이제 안경에 요런 렌즈를 붙이면은 보시는 것처럼 물체를 축소시킬 수 있어 가지고 글씨를 좀 작게 하면은 요 시야, 이 나머지 보이는 시야에 글씨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안경을 같이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안 보이는 반맹을 치료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다양한 재활 기구를 사용해서 환자분의 불편하신 증상에 맞게끔 환자분이 필요한 데 맞게끔 뭔가 이제 도와드리는 보조 기구 처방은 또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재미난 증상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뇌졸중이 오른쪽도 오고 왼쪽도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시각 피질맹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각 피질로 인해서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걸 피질맹,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재미난 증상,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증상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데요. 블라인드는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사이트는 보이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면 이렇게 뇌의 후두엽으로 이 하얀 부분이 중풍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의 양쪽에 풍이 왔는데 보통은 동시에 오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한쪽에 와서 반맹이 있다가 이 혈압이나 이런 고지혈증 관리가 안 되는데 반대쪽으로도 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풍이 한 번 와가지고 양쪽 반맹이 두 개 겹친 거죠. 그래서 시야를 다 잃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렇게 시야가 까맣게 보이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가 무의식적인 시각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블라인드 사이트 하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 뉴럴링크에서 이런 블라인드 사이트 환자를 위해서 이런 칩 등을 개발한다, 이런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선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끼고 들어오는 정보를 이런 칩을 통해서 CPG에 전달해 가지고 뇌졸중으로 안 보이는 분들도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연구들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내가 양쪽 피질이 다 망가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지 보시면은요. 재미난 거는 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시각 피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페리어 콜리큘러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뇌를 나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뇌의 부위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피질맹 환자입니다. 눈이 하나도 안 보여서 피질맹인데, 재미난 것은 이 환자분한테 이 복도를 가보세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면서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피해가시려 볼 수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피질맹 하나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 정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해서 뇌졸중을 앓고 나면은 어떤 시각 증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뇌졸중을 알면은 반이 안 보이는 반맹이 올 수 있는데요. 이분은 60세 남자 환자, 뇌졸중 이후에 반맹이 있는데 갑자기 이 안 보이는 시야에서 뭐 물체나 사람이 아니면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께서 걱정하신 거는 이 갑자기 막 안 보이는 물체를 보인다고 하니까, 없는 물체를 보인다 하니까 혹시 치매가 온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치매는 아니고요. 이 찰스 보넷 증후군이라는 재미난 증후군입니다. 이 찰스 보넷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 원숭이도 없고 개도 없죠. 개도 없는데 여기에 원숭이나 개를 느끼는 것입니다. 개를 느끼는 것인데 이 치매나 정신병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희가 물어봅니다. 왜 거기에 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왜 거기에 원숭이가 있나 물으면은 저도 모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치매나 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FBI가 저를 추적하기 위해서 몰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이게 가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요. 찰스 보넷 증후군에서 나타난 이런 허상들은요, 기본적으로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상이 상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전혀 음성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난 어저께 그분과 뭘 먹었는지 서로 얘기했으면 이러면 사실 그건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안 보이는 시야, 망가진 눈에서 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시각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메모리 정보에 있는 시각 정보를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찰스 본의 증후군이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정신병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한 것을 알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내가 진짜가 아닌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과 얘기를 합니까 했을 때 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뇌졸중뿐만 아니라 뭐 황반변성 이런 걸로 시력을 잃으신 분들도 시력을 잃은 쪽에 이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걱정하시는데 뭐 뇌파나 MRI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병역만 정확히 청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찰스 본의 증후군이라 진단 내릴 수 있는데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환자분들이 사실 잘 말씀을 안 하세요. 보호자분들의 왜냐면은 내가 말을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하지만은 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재밌는 걸로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우리가 뇌에 들어온 정보는 이렇게 측두엽과 이 마루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측두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요. 이 마루엽으로 정보가 이동하면은 이 물체의 어떤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CPG로 들어온 정보는 우리가 측두엽과 마루엽을 거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요 측두엽이 망가지면은요, 우리가 물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이런 게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안면 실인증입니다. 실제로도 제 환자분 중에서 뇌졸중을 앓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의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친근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목소리나 대충 옷, 뭐 이런 스타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한 머리에 해석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모두 다 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안경을 뿔테를 끼던 아닌 걸 껴든 옷이 바뀌고 넥타이를 매던 여러분들은 다 같은 사람인 걸 알아볼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 뇌에서 이 사람의 중요한 모습들을 캐치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서 제가 안경을 바꿔도 저 사람은 신현진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축도에 망가지면은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실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이런 포크를 보고도 이게 포크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돌고래 사진을 보여주면요, 환자분들이 돌고래 사진을 보고서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막 엉뚱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시각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축도가 망가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루엽은 우리가 시각 물체들 간의 이 위치 관계, 이런 공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뇌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망가진 경우들은 환자분들이 이제 반측 무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측 무시가. 다시 말해서 양쪽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쪽을 자꾸 무시하고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로 왼쪽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제가 시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시계를 이렇게 반밖에 못 그리십니다. 반밖에 못 그리시고요. 제가 꽃을 그려보자면 꽃도 반밖에 못 그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반맹이 와서 반맹만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비록 반이 안 보이지만 나머지 보이는 반으로 고개를 돌려가면서 다 그리시거든요. 근데 이 반측 무시는 그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쪽은 자꾸 억제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오시면 선생님, 아버님께서 뇌졸중을 앓으신 다음에 밥을 드실 때 꼭 반만 드시고 반은 남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측 무시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반은 다 남기시죠. 반은 다 드시고요. 그래서 이 반쪽을 자꾸 무시하기 때문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꾸 훈련으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반측 무시가 동반돼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로 있는 부분이라고 자꾸 인지를 시켜줘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재밌게도 이제 밥 공기를 드시면은 밥 공기 반만 남기시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측 무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여기서 외래에서 제가 이 원이 있는데 원을 선을 그어서 다 지워보세요 하면은 한쪽만 지우시고 한쪽 잘 못 지우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맹과 반측 무시는 좀 다른 게 반맹은 실제로 반이 안 보이지만은 내가 보이는 반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야를 다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반측 무시는
내가 반쪽의 주의를 못 기울이는 것들 우리가 반측 무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들 제가 이게 뭔가요 물어보시면 이거 H입니다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건 뭔가요 하면은 이거는 사람입니다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에 과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모양을 인지를 해서 사람 모양입니다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색각표인데요. 빨간색, 초록색이 막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색깔을 구분해서 이걸 팔자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점을 인식해서 39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동시 실인증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조화롭게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 한 엄마가 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찬장에서 쿠키를 꺼내고 있는데 의자가 기울어서 넘어지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동시 실인증 환자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편적인 현상. 아이가 쿠키를 먹고 있어요. 물이 흐르네요. 그다음에 접시를 닦고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정보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뇌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도 엘리베이터에 글씨가 안 보였던 게 엘리베이터에 이런 숫자 하나를 점들을 더해서 이게 27이구나.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미난 것을 보시면은 색깔 검사하면 색깔은 실제로 정상인데 이런 표는 하나도 못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을 인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팔자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시 실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제 알렉시아 위드 어그래피아라고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내가 실제로 이제 글은 쓰는데 글을 쓰고서 본인 이름을 써보세요 해서 뭐 신현진 써고서 그걸 읽어보면 못 읽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쓴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은요. 이제 이게 뇌에서 들어온 정보가 이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뇌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쓰고서 이 들어온 시각 정보가 왼쪽 뇌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뇌졸중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쓴 글을 내가 못 읽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밖에도 우리가 뇌졸중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눈 깜빡임이 좀 줄어들고 눈이 되게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눈부심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앓고서 눈이 깜빡임이 주니까 눈이 되게 마르게 됩니다. 잘 마르고 원래 눈물은 눈이 깜빡이면서 분비가 되는데 눈 깜빡임이 줄면서 눈이 되게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눈이 쓰라리고 아픈 걸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눈부시고요. 그래서 복시 아까 말씀드린 둘로 보이는 복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체가 초점이 두 눈이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둘로 보이는 증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안과에 왔을 때 실제로 안과에서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일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되게 일과성으로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력 검사 같은 경우 정상. 예를 들어 반면 같은 경우도 보이는 반으로 10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검사 하시면은 양쪽 다 1.1, 1.4 정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뇌 문제이기 때문에 안과 검사, 안저 검사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불편한 게 있고 재발을 하면은 설사 안과에서 정상이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안과에 가서 확인해 보이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많은 말씀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성 시력 이상, 일과성 시야 이상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시야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오른쪽 가려보고 왼쪽 가려봐서 이게 한눈의 문제인지 두 눈의 문제인지를 꼭 먼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선생님한테 뭐 내가 당뇨가 있으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시, 그 다음에 반맥, 또 반측 무시, 반이 무시되는 것들, 그다음에 안면인식 장애나 동시 실인증, 전체적으로 하나를 조화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동시 실인증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실인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딱 보고서 제가 물통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을 못하는 시각 실인증이 나타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눈부심, 또한 건조증, 눈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안과 검사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그런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반맹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프리즘 안경 또한 반측 무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시하고 있는 반쪽을 자꾸 그쪽으로 환자분들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반측 무시가 있고 이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시각 제어를 통해서 증상을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나타나는 뇌졸중 신호 굉장히 많지 않나요? 사실 저도 정리하면서 와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여러분들 뇌졸중이 팔, 다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10분 정도 아마 이제 강의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4월 달에 타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눈밑이 당기는 느낌 또 코옆이 쑤시는 느낌이 있는데 신경이 잘못된 건지 궁금하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그런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눈밑으로 지방을 이제 재배치한 거기 때문에 당길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요. 필요하시면은 이제 만약에 통증이 심할 때 드시는 약을 좀 드셔볼 수도 있겠습니다. 흰둥이와 푸드리님, 네, 안녕하세요. 복시가 증상을 나타났을 때 응급실을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동네 안과를 가야 하나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맞아, 요즘에 응급실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복시가 있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한눈씩 가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을 가려도 둘로 보이고 한눈을 둘로 보인다면은 그거는 단안복시라고 하는데요. 단안복시는 뇌졸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안복시일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응급실 갈 필요 없고 가까운 안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둘로 보이는데 한눈을 가렸을 때 하나로 보인다. 어느 눈을 가려도 물체 하나로 보인다. 그거는 두 눈의 초점이 서로 안 맞아 생긴 거거든요. 생긴 거기 때문에 한 눈을 가리면 한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눈의 초점이 엇갈려 생긴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뭔가 혈관 위험 인자가 있다 싶으시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 문제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통증이 동반되든지 아니면은 안검하수라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서 복시가 있다 싶으면은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응급실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시와 더불어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그다음에 통증 요게 동반되면은 응급실이 좋고요. 만약에 단순 복시만 있는데 특별히 통증도 없고 안검하수가 없다 싶으시면은 그럴 때에는 한번 먼저 안과에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엔젤님 제가 왼쪽 눈 결막이 부어서 눈물이 고인 것처럼 보인다 하셨습니다. 염증도 생긴다고 하니까 안구유증이 심해서 그렇다고 플러그 삽입술을 해볼 건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플러그 삽입술이 부작용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플러그 삽입술은 저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데 가끔가다 이 플러그가 눈물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 안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플러그가 영구적인 플러그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녹아 없어지는 플러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녹아 없어지는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영구적인 플러그가 가끔 그게 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요 눈물 주머니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혹가다 드물게는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여기 보시니까 5-6개월 제가 없앤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요. 요거는 이제 임시 플러그인 것 같네요. 임시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플러그 타입이 어떤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플러그 타입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거 못하는 플러그도 있고요. 제거할 수 있는 플러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함님 안녕하세요. 오른쪽 눈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주셨는데요. 10분간 지속되다가 괜찮아집니다. 올해만 5번 증상이 나타났는데 안과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살짝 두통과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증상이 어떤 특정 증상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아님께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고령, 65세 고령의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위험자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만약 청아님께서 젊은 20대에 그 다음에 다른 전혀 이런 혈관 인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라 했을 때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눈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은 혈관 경련이나 편두통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눈에만 왔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것들을 심하시면 혈관의 경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눈인지 아니면 오른쪽 시야인지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 첫 번째 먼저 눈을 좀 다 가려보는 것입니다. 오른쪽 가리고 왼쪽 가려봤을 때 딱 보니까 왼쪽은 전혀 문제 없는데 오른쪽만 그렇다고 오른쪽 눈만 그렇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에 혈관 경련일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증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나이나 아니면 다른 혈관의 위험인자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우리가 증상을 위험한 건지 아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간이 같은 경우 만약에 젊은 나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혈관 경련이나 안구 편두통의 증상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약을 한번 드셔볼 수도 있습니다. 플라워님 안녕하세요. 혹시 눈떨림은 뇌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눈떨림은 우리가 반측 안면 경련이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발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리는 건데 우리가 이 이유는 안면신경이 혈관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신경이 이렇게 나가는데 뇌에서 나가서 이렇게 얼굴을 조절하는데 여기가 뭔가 혈관에 눌리든지 아니면은 그쪽 주변에 종양이 있어서 이 종양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이 이마하고 이 몇 가지가 동시에 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얼굴 반쪽이 떨린다 그런 경우에는 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 눈꺼풀 밑만 파르르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래쪽은 괜찮은데 양쪽이 이렇게 꿈찔 떨리는 경우에는 보통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안검 연축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영상검사 MRI를 찍어도 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미스드 랜드님 남편이 핸드폰 할 때 손을 약간 떠는데 괜찮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이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손을 떠는 증상 하면은 이제 파킨슨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뭐 손만 떠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여러 자세가 좀 기울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이나 어떤 다른 가지 여러 증상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진단해 낼 수 있고요. 손을 우리가 많이 써도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그래도 눈꺼풀이 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손을 많이 쓰고 뭔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들고 있어도 손이 떨립니다. 근육이 연축이라 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연관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고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눈에 생긴 증상, 우리가 편두통의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를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뇌졸중의 여러 가지 신호는 눈으로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안과 검사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과 갔을 때 눈은 정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을 제가 중요한 것 내가 어떠한 위험자를 가지고 있는지 내 나이와 내가 이제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혈압, 또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닐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시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복시와 눈꺼풀 처짐, 안검하수를 하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응급실로 가보는 것을 고려해야겠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